반갑습니다. 엄변의 마술사 금춘추입니다. 오늘은 김명민인가 배우 김명민 사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이고 마찬가지로 틱스토리 있는 엄변의 마술사 여기 블로그에 적어놨던 것을 참조를 하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 굉장히 공부가 되는 아주 좋은 샘플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예. 이 점 유의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72년 10월 8일생 시는 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제가 너무 좀 극으로 보고 만든 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예. 그런데 그냥 요렇게 구조가 되었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솔직히 좀 약간 어렵게 삽니다. 빈천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꼭 빈천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요걸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일단 사주를 볼 때 먼저 특징을 바로 찾아내야 된다고 합니다. 초보분들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충이 있는지 합이 있는지 등등등. 그러면 신자진 뭐 이렇게 합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단 실력이 제일 늘어나는 기본적인 겁니다. 여기 충이 있네 합이 있네 하면서 찾아낸다는 그거 자체가 그걸 외우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꼭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뭐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왜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냐면은 그냥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기 때문에 계속 보는 게 충이고 합이고 이거기 때문에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주의 주 특징은 일단은 여기 보면은 금수 세력으로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전통 명리학에서 말할 때는 흔히 말해 종격이라고 하고 종했다. 예, 그리고 명파 명리학에서는 뭐 적포 구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종했던 사주라고 보면은 사주이다 보니까 여기 지금 재성이 없는 무재 사주가 되는 게 주 특징입니다. 또 근데 무재 사주를 볼 때 이 겁재를 재성으로도 보고 그 다음에 식상을 재성으로도 보고 그게 없으면 관을 재성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신자진 반합으로 더욱 강한 금수 세력이 되고 예. 기토관성이 관인 예, 상생하는 그런 일주에 딱 붙어 있으니까 예. 인성을 딱 관이 받아서 그냥 하니까 보통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뭐 공무원, 뭐 당관, 벼슬 뭐 이런 것 등등을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관직에 어울리기는 하지만 기토가 유명무실, 그러니까 허투한 기토란 얘기죠. 뭐 상관은 없는데 이런 그 관인상생으로 관기도를 봤을 때 유금하고 그 신금하고 그 인성이 있고 여기 인성이 있고 그거를 관이 받아서 관인상생으로 들어간다라고 요 안에서 관계도를 따지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 또 다른 방법으로는 허투가 돼 있다는 거는 그 관이 미약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관이 좀 달아난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주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약하다 라고도 보는 거죠. 그래서 관직이 힘든 상황이다. 근데 관직을 한다. 만약에 저렇게 되는데도 우리가 흔히 말해서 허투했지만 관직을 한다면은 뭐 이렇게 밑에 적었지만 지방대학의 연기 수업을 가르치는 선생이나 교수 아니면은 연기자 가르치고 있는 연기학원의 선생님 같은 이 관을 그렇게 사용했을 수도 있겠죠. 왜 재주가 있으니까 가르칠 수 있는 재주가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연기 잘하는 재주는 있으니까 이걸 재밌게 한번 풀어보자면은 수가 가득한데 수는 물이요. 물은 어디에나 흡수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인성이 강하니 윗사람 덕이나 혹은 또 인성이 그 물상이 세무, 계산, 뭐 공부, 예술, 적기질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흡수가 잘 되고 예술적 기질도 강하니 역할에 잘 스며든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보통 김명민이 하는 연기는 남들이 하는 연기랑 좀 다르고요. 독특한 캐릭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독특한 캐릭터를 만들어내면서 그 캐릭터를 우리들이 보고 있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좀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흡수가 된 거죠. 저희들한테 보고 있는 시청자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잘 스며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수의 기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수, 자기 자신이 강하고
세력이니 고집이 강하고 또한 욕심도 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비견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고집이 강하다고 하고 또 몸 쓰는 일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 몸쓰니까 아무래도 요번에 그 무슨 강사가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용족공에 관련돼서 얘기하면서 그 용족공의 직업이 천하다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아주 뭐 안 좋은 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옛날에 선생님들이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했을 때 공부 못하는 애들 보고 늘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직 뭐 기술을 배워라, 니 계속 그러면 농사 짓는다 하면서 막 이러는데, 그 직업이 천한 직업이 아닌데 몸을 쓰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대다. 비겁이 많은 사람은 고대다고 합니다. 예, 고대다. 그래갖고 그리고 신고하다라는 표현도 하죠. 그런데 그 비겁이 인성이 있게 되면은 복기, 향수를 누린다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이 있으니까 조금 다행이란 얘기입니다. 이 사주는. 예. 그리고 기가 센 사람처럼 말이 잘 안 통할 수도 있고 고집이 세니까 또한 바른 말을 잘한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만의 철학과 주관이 뚜렷한 사람. 네, 흔히 말해서 권조가 있다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또 하나의 특징은 도화가 3개나 있습니다. 도화. 잘생긴 배우는 아니지만 이렇게 도화가 많으니 인기도 있다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금수가 공략해야 되는 게 지금 공통적으로는 화입니다. 화극금 치고 있고 수국화를 치고 있으니까 화가 되는 거죠. 예. 화는 본인에게 관성이 되는 거죠. 아, 관성이란다. 화는 본인에게 재성이 되는 거죠. 수국화니까. 예. 화는 본인에게 재성이고 돈이며 물상적 표현은 방송, 연애, 영화 등을 뜻하니 위의 모든 것을 통틀어 배우라는 직업이 김영민에게 딱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화를 공략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연기를 하고 그게 주 수입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흥행의 반열에 올랐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전체가 금수 세력이고 먹을거리라고는 기토 하나인데 기토 하나를 공략하려면 나눠올 것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 그런데 사주의 흐름이 29세까지, 심지어는 30대에도 39세까지도 차가운 금수가 계속 들어오니 전형적으로 계속적으로 종격 적포 구조가 적이 안 나오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는 거죠. 먹을거리가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화라고 칩시다. 밑에 오화하고 같은 걸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얘를 공략해야 되는데 개뿔 뭐 7명이서 한 명을 공격을 하니까 뭐 제압을 해도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이 주머니 다 털어봐야 뭐 그냥 100원 나오면은 뭐 10몇 원씩 들고 가면 이게 끝나는 상황입니다. 아주 뭐 그냥 그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이제 대운을 잘 만나야 되는데 대운이 뭐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냥 자기 편만 있는 거예요. 입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먹을 입만 늘어나는 건 먹을 거는 없고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그냥 그런 상황이 운의 흐름이 바뀌는 것이 개축운에도 계속 추운 거니까 2001년 사화가 들어온답니다. 개축 대운에서 사화가 들어오면 화가 들어왔으니까 얘들이 공략할 게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사화는 변세계용이라 금수가 강하니 금으로 붙어버리는 겁니다. 금의 장생지가 돼버린 거죠. 사신합하여 나에게 돈을 가져주지 못하고 사화 자체가 금이 돼버린 거죠. 이모모에는 또 자합당하니까, 오화가 자합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반쪽짜리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월급이 100만원이면 50만원 밖에 못 받는 그런 하니까 더 배가 고파 보이는 거예요. 더 비참하고 힘든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2003년이 변화의 시기가 된답니다. 개미년, 미토는 식상에 고이면서 충미충으로 축토를 충미충으로 힘을 빠지게 하고, 그러면은 또한 충미충으로 미토의 그 식상고가 또 열린 거겠죠. 대운과 세운의 개수가 무토를 대운과 세운의 개수 무토를 끌어오게 되니, 그때 이 끌어오는 거는 그 물상 하는 예, 사주에서 그 물상의 대가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끌어오는 기운들을 쓰는 걸, 그거를 제가 차용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운과 세운 개수가 무토를 끌어오게 되니 그때 촬영한
꽃보다 아름다워를 통해 김영민을 눈여겨보고 다음에 불멸의 이순신으로 캐스팅되어 지금까지 탄탄대로를 걸어오게 된 겁니다. 인생은 한방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바늘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2007년 하얀거탑 정해년에 정임합으로 호수의 달이 아름답게 뜨고 있는 합한 것은 내 돈. 그러니까 정화가 떴으니까 정화가 정임합해서 비견에다가 붙는 거지만 합한 거니까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해수는 뭡니까? 해수는 임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해가 출연했다는 거는 해는 이미 출연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이미 활약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근데 어떻게 돈을 가지고 온 거지 않습니까? 이미 가지고 있고 자합이라고 해서 아까처럼 오화처럼 반쪽짜리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와서 내가 돈을 가지고 들어온 거니까 이거는 온전한 내 돈이 되는 거죠. 2008년 무자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베토벤 바이러스가 흥행을 했을 때입니다. 무토가 진짜로 와서 대운의 개수와 무게합을 만들어내니 또 한 번 호수에 달이 뜹니다. 2010년 파괴된 사나이 경인년 무제사주는 식상도 돈으로 봅니다. 예, 요것을 명심하고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사람들도 식상이 돈이 될 때가 있죠. 특히 임목은 병화를 지장간에 품고 있으니 인호술로 이어질 수 있어 그냥 식상이고 목은 아닌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행보를 보면은 영화가 흥행과 실패를 반복되지만 실패의 비중이 조금 더 우리가 보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40대의 갑인대운 천토지장한 식상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말할 필요 없이 좋은 건데 왜? 식상이 돈이니까. 예, 천토지장한 목이 들어와 있으니 먹을거리가 아주 많아져서 한마디로 물 들어올 때 절로가 생긴 겁니다. 작품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또 식상은 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 지식, 내 지능, 예, 내 연기력. 실패를 해도 작품을 하면 돈은 들어오고 높아진 몸값이라서 수입에 지장은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토를 주목해야 됩니다. 기토 간성의 위치가 월주이고 월에 있는 기토의 뜻은 작은 땅이고 수도가 아닌 지방을 뜻하니 기토 간성 직업 또한 뜻을 합니다. 작은 직업이라는 뜻을 하고 있는 거다. 무토가 아니죠. 예, 김영민에게 영화배우는 약간 부담이 있는 직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영화보다는 한 클래스 낮다고 말할 수도 그렇지만은 TV 배우가 적격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영화가 큰 스크린에서 상영하면 TV는 50인치 정도에서 상영을 하고 그리고 영화가 병하면 드라마는 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성공한 작품지 이순신, 하얀거탑, 베토벤 바이러스 등은 병화보다는 정화 기운이 강할 때 다 성공을 했습니다. 드라마는 찍으면서 대본이 수정이 되고 거기에 연기를 바꾸면서 할 수 있고 이 연기가 잘 먹힐 때는 더 오바스럽게 더 포장하면서 할 수 있으니 공부를 하면서 연기하는 스타일인 김영민에게 TV 배우가 더 잘 어울린다고 보는 거죠. 역할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역할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하는데 역할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 재밌게 잘 풀어나가니까 유행어도 만들어지고. 근데 물론 영화도 재밌고 금이 수에 담겨있어 목소리도 참 좋고 듣기 좋지만은 제 생각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한 번 찍으면 그냥 쭉 가서 개봉을 하고 난 다음에 수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라마는 하는 도중에 작가랑 같이 감독이랑 같이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해외 진출을 조금 어렵고 국내에서 드라마 비중 7, 영화 비중 3 정도가 어울린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좋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분도 물러납니다.